빌라라고 하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파트보다 돈이 안 될 것 같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오래 살 집으로도 애매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고 또 직접 매입, 임대, 인테리어, 매도까지 경험해보니까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게다가 요즘 아파트 낙찰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말고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하는 얘기 말고 진짜 살아본 사람만 아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좋은 이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직접 살아보고 매매해서 수익까지 내본 빌라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잘 팔립니다. 11월에 제가 전주 지방법원까지 다녀왔던 물건인데 그날은 법원에 진짜 사람이 몰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권리상 인수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빌라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빌라를 볼 때 오를까보다 먼저 이게 팔릴 물건일까를 보는데 그 핵심이 거래량입니다. 이 물건은 2025년에만 거래가 4개나 찍혀 있었고 부동산 사장님이 낙찰만 받아오면 바로 팔아준다고 하셨어요. 시세는 1억 초반인데 낙찰은 8,400만원. 게다가 준신축 컨디션이었고 2022년에 소유권 이전도 새롭게 정리된 물건이라 수리비도 크게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물건을 싸게 사서 시장이 받아주는 가격으로만 내놓으면 빨리 팔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빌라는 5년 전 가격이 그대로 멈춰있고 거래도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거래가 살아있는 빌라를 고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 몇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은 신혼부부도 빌라를 찾는 수요가 확실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빌라는 빌라라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는 빌라를 잡으면 안 팔리는 겁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받쳐주는 빌라를 잡으면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만족스러운 생활 때문에 빌라도 충분히 잘 팔리는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차입니다. 처음엔 구축 아파트에서 주차가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사를 가기 전 살던 아파트에서는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전화받고 중간에 주차장 내려갔다 올라오고 출근하시기 직전에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어떤 날은 차를 밀어서 길을 만들고 겨우 빠져나가는 모습을 매번 봤어요. 그러면 이중주차가 당연한 날에는 차 좀 빼주세요 전화가 계속 돌고 급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고 시간은 계속 밀립니다. 주차 때문에 하루가 시작부터 꼬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빌라로 이사 와보니까 주차가 생각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빌라는 아파트처럼 한 단지에 세대가 확 몰려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같은 시간에 차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강도가 덜한 편이고 빌라가 많은 동네는 주차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리들이 골목골목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 앞에 한두 자리, 옆 골목, 담장 라인, 막다른 길에 하나, 한 칸씩 생기는 자리가 있어서 주차량 꽉 찼네 끝이 아니라 조금만 익숙해지면 들어갈 곳이 보입니다. 특히 어르신 비중이 높은 동네는 차를 아예 안 굴리는 집도 있고 한 대만 쓰는 집도 많아서 세대수 대비 차가 덜 몰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빌라라고 다 편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구별하려면 3가지만 보면 돼요. 주차 대수가 말로만 한 대인지 실제로 한 대가 편하게 들어가는 구조인지 진입로가 좁아서 한 번 막히면 끝나는 길은 아닌지 그리고 근처에 술집, 학원, 병원 같은 상권이 붙어서 외부 차가 동네 자리를 먹는 구조는 아닌지 이 3가지만 피하면 주차 때문에 전화 돌리고 차 밀고 이런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빌라는 원래 불편해로 끊지 말고 조건에 맞는 빌라를 잡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돈을 쓰는데 돈이 빠지는 방식이 달라요. 신축 아파트는 단지 안에 헬스장, 라운지, 커뮤니티가 붙어 있어서 보기엔 좋아요. 근데 그건 패키지라서 내가 쓰든 말든 비용이 같이 따라옵니다. 관리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오는 집도 있잖아요. 저는 그 돈이 시설값이라는 건 이해했는데 사는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상 헬스장은 밖에 전용 헬스장이 퀄리티가 훨씬 좋고 라운지는 지나갈 때만 보이고 결국 내가 쓰는 건 엘리베이터랑 분리수거 정도인데 매달 돈이 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빌라는 반대예요. 집은 깔끔하게 두고 필요한 건 밖에서 내가 고르는 쪽으로 갑니다. 운동이 필요하면 동네 전문 헬스장에 가고 맛있는 밥이 땡기면 금방 운전해서 다녀오면 끝이니까요. 돈이 정해진 옵션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 쓰이니까 낭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느껴진 건 평수였어요. 예전에 살던 구축 아파트가 18평형이었는데 그땐 집이 좁아서 동생이랑 같은 방에서 2층 침대를 쓰면서 잤습니다. 문제는 잠이 아니라 생활이었어요. 한 명이 늦게까지 핸드폰 보면 불 끄는 타이밍부터 눈치가 생기고 누구 친구 한 명 데려오는 것도 오늘은 좀 하게 됩니다. 각자 할 일도 겹쳐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선 자야 하고 한 명은 통화해야 되는데 한 명은 쉬고 싶고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빌라를 보면 25평은 보이더라고요. 그 7평 차이가 결국 각자 방이 하나 생기냐 마냐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방이 나뉘니까 서로 생활이 안 부딪혀요. 집에서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리는 딱 이렇게 됩니다. 빌라는 안 오르고 안 팔리고 불편하다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잘 팔리고 주차 스트레스도 줄고 같은 예산에서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빌라냐 아파트냐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뭘 우선순위에 둘 거냐입니다. 더 중심지에 가까운 위치를 잡을 건지 집안에서 매일 부딪히는 공간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비용을 줄일 것인지
될지. 저는 이걸 머리로만 안다기보다 실제로 살면서 기준이 바뀌었고 경매를 하면서 숫자로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 빌라도 괜찮네 까지는 다들 오시는데 그 다음에서 막힙니다. 물건을 봐도 거래량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주차는 뭐부터 확인해야 되는지, 시세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래서 입찰가는 얼마를 써야 안전한지, 이걸 혼자 정리 못해서 결국 영상만 더 보고 공부만 더 하고 입찰은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단순히 이론 설명이 아니라 실제 물건을 기준으로 같이 보고 같이 숫자를 맞추고 결국 입찰까지 가는 실천 방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당장 실거주를 준비하든 낙찰로 한번 경험을 쌓고 싶든 기회를 미리 쌓아두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